자, 주제 바꿔서 고발 사주 의혹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손 검사가 계속해서 소환조사 회피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기각이 됐고요.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단 이 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혐의도 그렇고요. 이거 유례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좀 그렇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공수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게 지금 참고로 이 사건 자체는 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를 매우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공식적인 내용은 사실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여러 번 소환을 조율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출석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았고 네. 그럼에도 그래도 또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어서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하필 한 번 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인데 네. 이게 지금 9월 10일 날 사실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관련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손준성 검사와 그다음에 김웅 의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소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공수처가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소환조사를까지 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무언가 범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유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절차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 오늘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제 보낸 문자인데 공수처 검사가 빨리 소환조사 응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등을 고려해서 주석관 출석 조사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지금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이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한 날짜가 11월 2일 또는 4일입니다. 바로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일부러 이 날짜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공수처가요. 일단 이게 경선 일정을 이렇게 고려한다는 거. 왜 정치적 고려를 합니까? 공수처는 이제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 거고요. 고려를 한다면 이게 또 시점이 안 좋죠. 지금 이게 한참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준성 검사를 구속영장 청구하면 오히려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시점을 저는 골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장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손준성 검사가 어느 검사, 어느 수사관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작성했다 이런 게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그 밑에 검사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참고인으로.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람이 작성했는지 네. 또 이게 옛날에는 어떤 외부의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왜 법률 지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외부의 변호사 같으면 직권 남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밑에 부하 직원한테 강제로 지금 이게 권한, 이거는 의무면허를 시킨 거죠. 따라서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 제가 보기에 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혹시 이게 공수처에서 제가 모르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안 된 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판사가 보고 발부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영장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다면 이게 저는 공수처가 엄청난 이게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봐요. 결국에 아무 증거도 없이 딱 이게 그 한참 경선 시점에 손준성 검사를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거든요. 보통 이게 체포영장 한 번 더 청구하면 발부되면 그때 조사받고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그게 더 경선에 영향 안 주는 거죠. 오히려 끝나고 조사하는 게 경선 끝나고. 따라서 저는 이게 그 기각됐을 때 그 후폭풍 있죠. 그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또 사실 공수처가 그 부분을 모르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뭐 판사, 검사 출신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국감에서 공수처가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계속해서 질책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뒷면에서 이렇게 소환 일자 등등을 놓고 계속해서 어떤 그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체포영장에 이어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까지 정하게 될 텐데 이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저는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검사 누구한테 수사관 누구한테 시켰다 이런 게 아직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지금 이게 공수처가 요즘은 피의 사실 공표 있잖아요. 이게 워낙 준수되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어떤 서모킹건을 몰래 가지고 있으면 발부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언론 보도상 현재까지는 저는 이게 발부 여부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발부된다면 이거 상당히 윤 총장한테 타격이 크게 될 수 있는 물론 이게 윤 총장이 직접 시켰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까지는 없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도의적으로 밑에 검사가 참모가 이게 구속이 돼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가 물러설 수 없도록 공수처가 죽거나 아니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죽거나 아주 이게 중대한 어떤 결과 노든지 간에 상당히 저는 후폭풍이 크다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손준성 검사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수사기관에 나와서 좀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은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쉬워요. 오히려 이게 검사면 수사에 더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변호인 선임 때문에 몇 번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손준성 검사도 좀 문제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이게 의혹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 그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공수처는 상당히 좀 상처를 많이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울러 지금 키맨이 2명이죠. 손준성 검사와 더불어서 김웅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 지금 국회 국감 등등이 진행 중이라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사실 진짜 원칙대로 하면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이제 국회 동의를 얻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의결하고 하는 그 자체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그걸 강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지금 손준성 검사도 이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기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일종의 승부를 건 게 아닌가. 지금 여기 이 단계에서 지금 결과를 어떻게 놓고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걸로 자기들이 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